안녕하십니까? 본 영상에서는 인버터 제어 모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버터를 제어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LS 일렉트릭 인버터에 내장되어 있는 제어 모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제어 모드 파라미터 중 대표적인 세 가지는 VF 제어, 센서리스 벡터 제어, 센서드 벡터입니다. VF는 가장 기본적인 제어 방법이며 설정이 간단합니다. 센서리스 벡터나 센서드 벡터는 제어 수준이 VF에 비하여 높습니다. 다만 VF 제어에 비하여 복잡한 설정 및 설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각 제어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VF 제어입니다. 전동기를 운전하는 가장 단순한 제어 방법입니다. 전동기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사용하며 튜닝 및 엔코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간단한 설정과 결선으로 전동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VF 운전은 인버터의 출력 전압과 주파수는 비례적으로 출력되게 됩니다. 최대 회전수는 전동기의 최대 부하가 될 때 전동기의 슬립만큼 회전수가 차이나게 됩니다. 다음은 센서리스 벡터 제어입니다. 센서리스 벡터 제어는 엔코더를 사용하지 않고 벡터 제어를 합니다. 센서리스 벡터 제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동기의 명판 정보를 입력하고 튜닝을 해야만 정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센서리스 벡터 제어는 센서드 벡터 제어에 준하는 강력한 토크를 낼 수 있지만 엔코더 등의 센서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센서드 벡터보다는 낮은 제어 성능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센서드 벡터 제어입니다. 센서드 벡터 제어는 전동기에 장착된 엔코더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엔코더를 장착하고 인버터에 엔코더 옵션 카드를 장착합니다. 설치된 엔코더와 옵션 카드는 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인버터로 전달하여 연산을 하게 됩니다. 제어가 정확한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동기의 명판 정보를 입력하고 전동기의 튜닝이 필요합니다. 센서드 벡터 제어는 VF 운전에 비해 전동기의 피드백을 받아 운전하기 때문에 강력한 토크로 동작할 수 있으며 부하가 증가하여도 전동기의 속도를 인버터에서 판단하여 명령한 회전수에 맞추도록 운전을 합니다. 다음은 각 제어 방법에 따른 어플리케이션을 알아보겠습니다. VF 제어는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는 대부분의 부하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동기의 기본 정보만 입력을 하여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제어를 필요로 하는 팬, 펌프, 컨베이어 등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센서드 벡터 제어는 엔코더를 장착하여 정확하고 높은 토크를 요구하는 부하에 적용을 합니다. 와인더, 엘리베이터, 교반기 등에 적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센서드 벡터 제어는 엔코더의 장착과 튜닝이 반드시 필요하며 튜닝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전동기 구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센서리스 벡터 제어는 센서드 벡터 제어를 사용하는 현장에 적용하여 사용이 가능하지만 센서드 벡터에 비하여 제어 정밀도가 낮습니다. 인버터 제어 파라미터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RV 그룹으로 이동하여 9번의 컨트롤 모드를 확인합니다. IS7은 총 5가지 제어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VF, 센서리스2, 벡터 3가지의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VF 제어입니다. 제어 모드는 기본값이 VF이므로 별도의 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DRV 14번으로 이동하여 전동기 용량을 설정합니다. 설정된 전동기 용량은 실제 전동기의 용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전동기 명판 정보를 확인하여 BAS 그룹의 전동기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BAS 11번부터 13번까지 전동기 명판의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두 번째, 센서리스 제어입니다. DRV 9번에서 컨트롤 모드를 센서리스 2로 변경합니다. DRV 14번으로 이동하여 전동기 용량을 설정합니다. 설정된 전동기 용량은 실제 전동기의 용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전동기 명판 정보를 확인하여 BAS 그룹의 전동기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BAS 그룹으로 이동하여 전동기 명판에 있는 정보를 BAS 11번에서 16번까지 입력합니다. 센서리스 제어는 전동기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후 BAS 20번의 오토 튜닝을 선택하고 1번의 O를 선택합니다. 오토 튜닝은 정지형과 회전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1번 회전형 튜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올 스탠드 스틸은 정지형 튜닝을 의미합니다. 회전형 튜닝은 전동기와 부하를 분리할 수 있을 때 사용하며 정지형 튜닝은 전동기와 부하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튜닝이 시작되면 키패드에는 튜닝이 되고 있음을 알리는 튠 표시가 나타나고 LED가 깜빡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전형 튜닝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전동기는 가감속을 하며 튜닝을 실시합니다. 튜닝이 완료가 되면 BAS 20번은 논으로 바뀌게 되고 정지 상태로 변경이 되며 BAS 21, 22, 23, 24번의 전동기 파라미터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센서드 벡터 제어입니다. 센서드 벡터 제어는 엔코더 옵션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옵션 카드를 슬롯 3번에 장착합니다. 장착을 한 후에 엔코더 사양에 맞는 선택을 합니다. 엔코더의 사양은 라인 드라이브 12V, 오픈 콜렉터, 라인 드라이브 5V 세 가지가 있으며 본 영상에서는 라인 드라이브 12V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전원을 올린 후 CNF 그룹으로 이동하여 엔코더의 장착 상태를 확인합니다. CNF 32번에서 엔코더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코더의 설정은 APO 그룹에서 할 수 있습니다. APO 그룹의 설정은 사용되는 엔코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PO 1번에서 엔코더 옵션 모드를 피드백으로 설정합니다. 이것은 엔코더에서 피드백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정하는 파라미터는 엔코더의 정보를 확인하여 입력을 하면 되고 본 영상에서 엔코더 종류는 라인 드라이브, 엔코더 펄스 방향은 A 플러스 B, 엔코더 펄스 수는 1024로 설정하겠습니다. 엔코더 설정 후 엔코더의 방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RV 9번의 컨트롤 모드를 VF로 설정하고 DRV 1번을 10Hz로 설정합니다. APO 8번으로 이동하여 전동기 회전 방향에 따라 변화되는 값을 확인합니다. 인버터를 운전했을 때 플러스 10Hz면 정방향, 마이너스 10Hz이면 역방향을 의미합니다. 만약 방향과 APO 8번의 값이 전동기의 회전 방향과 반대로 나타나면 엔코더의 배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운전을 위하여 DRV 9번에서 컨트롤 모드를 벡터로 변경합니다. 벡터는 엔코더가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설정할 수 없습니다. DRV 14번으로 이동하여 전동기 용량을 설정합니다. 설정된 전동기 용량은 실제 전동기의 용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전동기 명판 정보를 확인하여 BAS 그룹의 전동기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BAS 그룹으로 이동하여 전동기 명판에 있는 정보를 BAS 11번에서 16번까지 입력합니다. 센서드 벡터 제어는 센서리스 벡터 제어와 마찬가지로
전동기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후 BAS 20번의 오토 튜닝을 선택하고 1번의 O를 선택합니다. 오토 튜닝은 정지형과 회전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회전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올 스탠드 스틸은 정지형 튜닝을 의미합니다. 튜닝이 시작되면 키패드에는 튜닝이 되고 있음을 알리는 튠 표시가 나타나고 포워드, 리버스의 LED가 동시에 깜빡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튜닝이 완료가 되면 BAS 20번은 논으로 바뀌게 되고 정지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또한 BAS 21, 22, 23, 24번의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